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방바닥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전님들. 오늘은 저희가 캠핑카 제작의 베이스카로서 이스타나의 장단점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스타나 캠핑카 세대랑 우리가 이스타나 구입해서 제작했던 영상들을 보시고 이스타나 카페에 가입자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스타나 관련해서 문의들을 아주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타나 차량의 장단점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각계각층에 있더라고. 이스타나는 캠핑카로서 장점이 정말 극대화된 차량인 만큼 또 단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엄청난 실내 공간입니다. 저희가 구매한 롱벤의 경우 운전석 뒤에서부터 트렁크까지 3m 20, 폭이 165, 그리고 이 높이가 정말 장점인데 높이가 159cm. 그러니까 약간 단신이시거나 또는 여성분 아이들은 그냥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이 잘 나오는 이유는 전륜구동이기 때문이에요. 전륜구동이 뭔지 알아? 뭐? 앞에 두 개가 끌고 가는 거지. 근데 승합차 중에 전륜구동이 거의 없어요. 가장 대중적인 승합차인 스타렉스도 후륜구동이고, 그러니까 전륜구동은 차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냥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그냥 박스만 달아놓고 다닌다고 보면 돼요. 이 전륜구동은 후륜에 동력을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것 자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실내 바닥의 높이가 낮아지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점이 캠핑카의 베이스카로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유튜브 보면은 캠핑카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MB100이라고 해가지고. 네. 두 번째 장점은 전륜구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륜구동인데요. 덕분에 접지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길이나 언덕, 코너 이런 데서 후륜 승합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 장점은 벤츠 설계 그대로. 옛 쌍용이 벤츠에 뭐 플랫폼이나 엔진 이런 걸 갖다 썼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쌍용의 다른 차들이 플랫폼이나 엔진 등 일부만 갖다 쓰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이스타나는 벤츠의 MB100, MB140 차량들의 설계도까지 그대로 받아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엠블럼만 내수형은 쌍용, 수출형은 벤츠로 붙여서 그렇게 판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사대주의, 속물근성 이런 거 그래서 막 벤츠라서 좋다는 게 아니고, 이거 보십시오. 본트비 벤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벤츠를 타보게 되는군요. 이 이스타나에 들어간 벤츠 엔진이 소위 말하는 사골 엔진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엔진이고 그만큼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된 그런 엔진이에요. 고장이 진짜 안 나는 엔진. 그래서 별명이 100만 엔진, 100만 킬로 타는 엔진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타나 정비해주시는 분도 이 차는 10만, 20만 정도 타야지 엔진 길들이기가 끝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하셨지, 맞아. 그만큼 내구성이 좋은 차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미닫이 창문입니다. 이거 아주 큰 장점이에요. 요새 나오는 승합차들은 미닫이 형식이 아니라 여닫이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열리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환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또 모기장 달기에도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캠핑카로 사용하시는 차는 이 미닫이 창인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모기장 설치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갤로파에서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 실내 이동의 편의성입니다. 네, 이스타나는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앞쪽이 운전 공간에서 뒤쪽에 이제 생활 공간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돼요. 이게 차박이나 캠핑카 생활하는데 얼마나 편리한 요소인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전을 딱 해서 차박지에 간 다음에 이 생활 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운전석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눈비가 오면 눈비 맞아야지, 땅이 진흙져 있으면 신발에 진흙 다 묻지, 그리고 문 여는 순간 모기 들어오지, 벌레 들어오지, 또 겨울철에는 문 여는 순간 이제 차 안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또 난방에 더 힘을 쏟아야 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장점은 부품 수급입니다. 이스타나를 구입할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직도 부품 수급이 가능하냐입니다. 근데
아직도 대만에서 만들고 있고 수급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7번째는 차값입니다. 네, 이거는 보시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값이 한 300에서 600만 원 정도 하고 보시기에 따라서는 싸다 비싸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옛날 차 중에 특별한 장점이 있는 차들은 중고 시세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구형 스타렉스 사륜도 이 순정이면서 그렇게 소바가 높게 나오는 차가 그 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차도 중고 시세가 만만치 않고 이스타나 역시 캠핑카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고 시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캠핑카의 베이스카로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 차를 35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정비값이 한 2, 300 혹은 뭐 정말 풀 정비해서 한 400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뭐 한 700, 800선이잖아 차값이. 거기에다가 이제 세팅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긴 하겠죠. 여튼 그래도 1000만원대에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캠핑카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요새 뭐 캠핑카 시세가 몇 천씩 하잖아요. 우리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좋은 캠핑카를 얻는 가격으로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8번째 기타 등등. 기타 장점으로는 이제 실내 공간이 워낙 잘 나오니까 실내에서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 스타렉스는 위에 루프박스를 달았는데 이 스타나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위에 뭘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런 데 들어가기에도 좋고 뭐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장점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단점 가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소음 궁전. 이스타나가 뜻이 궁전이란 뜻이래요. 근데 이 차가 소음이 워낙 심하니까 소음 궁전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엔진이 실내에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옛날 버스 보면 옛날 그 토큰 놓고 이러던 시절에 버스 보면 앞쪽에 이렇게 엔진 룸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실내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로 캠핑카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 소음을 잡기 위해서 방음, 흡음 작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십니다. 저희도 특히 저 같은 경우가 소음에 좀 민감해서 그 작업을 되게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핑카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이 작업이 비가 오면 습하니까 못하고 너무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그래서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네요. 세 번째는 말타기 현상입니다. 이 차가 기어 변속 시에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말타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벤츠에 들어가던 그 듀얼 매스 플라이 휠이라는 거를 싱글 플라이 휠로 넣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자전거 탈 때 두 발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한 발로만 하면 당연히 몸이 이렇게 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듀얼을 싱글로 바꿔놔서 말타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듀얼 매스 플라이 휠로 바꾸면은 그 현상이 사라집니다. 저희도 바꿨습니다. 이 현상이 힘들긴 하지만 변속이나 뭐 클러치 조작 타이밍을 잘 조절하면 그것만으로도 그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수동입니다. 네, 이 차는 수동밖에 안 나와요. 수동에 자신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이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 수동이 약간 불편하거나 면허가 없거나 익숙치 않은 분들은 운전하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녹. 네, 이게 아무래도 오래된 차다 보니까 녹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녹이나 부식이 별로 없는 차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래된 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에 오래됐지. 그 옛날 차를 구하시면서 요즘 차 같은 컨디션을 찾으시면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저희도 뭐 갤로퍼 2대 구형 스타렉스 하는데 이렇게 탔지만 이 차를 처음 보고는 정말 멘붕. 예, 이런 옛날 차는 프레임이나 엔진 이런 것만 보고 괜찮으면 예, 수리하면서 타는 겁니다. 그런 점들은 약간 감안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노경유차. 이 점이 아마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서울 사대문 안만 빼고는 주말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로 주말에만 가끔 이용하실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평일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이나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는 평일엔 운행이 불가능하고요. 네, 여튼 노후 경유차이기 때문에 운행 제한이 약간 있긴 있지만 주말에 차박이나 캠핑카로 사용하시는 거는 아직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스타나는 자연 흡기 방식의 논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불안전 연소가 적고 그만큼 매연이 적게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검사를 맡았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로 그냥 무사 통과했습니다. 6번째, 낮은 출력. 네, 이 차의 출력이 90마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차에서 나오는 힘이나 속도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답답해서 아마 힘드실 겁니다. 이런 옛날 차 가지고 빨리 달리는 건 불안불안하고 그냥 편히 80이나 90, 100km 이 정도만 내면서 달리면은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천천히 가니까 더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길이잖아. 캠핑카를 타고. 그럼 주변의 풍경도 보면서 맞아. 급히 갈 필요는 이거 없잖아. 맞아. 예. 근데 이제 출력이 낮아서 언덕을 오르거나 이럴 때 약간 딸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마지막 7번째, 기타 등등. 일단 이 차를 사시면은 정비에 돈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드릴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속 편할 거예요. 정비가 다 돼 있는 차를 사면은 따로 돈이 들진 않겠지만 차값이 그만큼 비싸겠죠. 저희는 세계 여행을 위한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좀 철저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캠핑카 베이스카로서 이스타나의 장단점을 총정리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스타나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캠핑이나 차박 이런 걸 많이 좋아하고 차박 세팅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우리한테 완벽하게 딱 맞는 차란 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좋으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나쁜데 이 점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그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저님들도 자신과 가족 또 용도에 맞는 좋은 차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